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산꾼입니다. 매매 끝내고 밖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야 뭐 항상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걱정 안 하셔도 계속 잘 벌고 있습니다만, 요즘 시장이 급등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 방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침에 제가 시황 올렸듯이 275 구간에서 장중에 반등이 나왔고 281까지 올라가는 걸 보다 왔는데요.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라는 저희 연구소에 있는 그 내용들과 눈으로 보는 주식 투자 이야기, 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 눈으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가 아니고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나갈까 싶습니다. 매매를 좀 하다 보면 예전과 지금이 제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던 생활,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던 생활, 뭐 지금도 뭐 앞날이 보인다,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많이 편해졌다라고 합니까? 예, 많이 편해졌다. 근데 예전부터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한 2년 정도 전에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회원수가 진짜 참 잘 안 늘어요, 그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한 명씩 빠져나가기 일쑤고, 뭐 어쨌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걸 테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본인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저희 카페를 들렀지 않겠나 싶은데요. 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약 한 19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는데, 나이가 들면은 노련해진다고 합니까? 예, 좀 노련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큰 대박을 노리거나, 가끔씩이지만은 정말 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 꿈,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살아 있는 동안까지는 제가 그런 꿈, 희망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가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은 지금쯤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만 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리고 또 좋은 데 많이 갔다가 재밌게, 지금보다 더 재밌게 살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충분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해봅니다. 뭐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이 꼭 반드시 돈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큰 부담이 없어지고 어깨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한 겹 한 겹 이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제 몸이 확실히 예전에 정말 미친 듯이 매매할 때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하는 매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옵션이 주 종목이죠. 옵션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일 쉬우니까, 그게 수익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쉬우니까요. 저는 항상 제가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얼마를 목표로 해가 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얼마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단위를 목표로 그냥 그 단위만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끔씩은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좀 더 벌기도 하고, 뭐 장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덜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덜 벌 때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고 열심히 또 어떨 때는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를 못 이루면 이뤄야 되니까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사실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해외로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선물로 제가 요즘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해외 선물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3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제가 3월 이전에는 미국 선물을 어쩌다가 한 번씩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하고 말았지, 지금처럼 계속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선물을 제가 매매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손해본 날이 뭐 많아봐야 하루 이틀, 물론 매매 안 한 날도 있겠지만 거의 한 달에 10일 이상을 매매했다고 가정하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에는 다 수익이죠. 그리고 손실이 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적고요. 벌 때는 많이 벌면은 뭐 100만 원도 버는데, 날릴 때는 많이 날려봤자 1, 20만 원 혹은 뭐 5만 원, 3만 원 밖에 안 날리니까 무조건 버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저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나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벌까? 그럼 저는 현물을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벌겠지, 그 당연히, 그죠? 현물도 벌 거고, 지금 다시 ELW를 해도 돈을 벌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상품이거든요. 예, ELW, 현물, 미국 선물, 우리나라 국내 선물 옵션,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 전부 다 다른 상품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다 똑같은 상품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다 매매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른 시장이거든요. 완전히 별개의 시장이에요. 단지 그냥 그것이 야간으로 간다, 이런 연관 있는 연관성 빼고는 사실은 주간 흐름과 야간 흐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품이 다 다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볼까 싶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지만은, 현물 투자로 시작을 해서 ELW를 거쳐서 이제 옵션으로 왔다가 뭐 어느 날부터 선물도 하고 있더라고요. 선물도 하고 있고, 뭐 어떤 날 또 되니까 또 지금처럼 야간 미국 선물도 하고 있고, 나스닥도 하고, 그 다음에 다우도 하고, 뭐 아직까지 매매는 안 했지만은 뭐 오일이라든가, 예, 뭐 골드라든가, 그런 것들 유튜브 찾아보면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레버리지만 좀 작다면, 레버리지가 작다는 의미는 손실이 났을 때 큰 손실만 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투자를 해도 저는 돈 벌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저의 어떤 매매 패턴에 있어 가지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매매의 단점이 있고 제 성격의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또 제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 자신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단점,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까를 이제 저 자신한테 찾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뭐 큰 손해를 보고 난 뒤에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후회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합니까? 아, 손절을 내가 못해서 이렇게 손해가 크게 났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좀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수익은 항상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100번 중에 99번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의 손실만 줄이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자, 한 400만 원 정도를 매월 번다고 생각하면, 재수가 좋은 날은 보너스를 받아서 600을 버는 날도 있고요. 재수가 없는 날은 뭐 300만 원 버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손실이 난다고 가정하면, 그 손실이 200만 원만 안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남은 돈이 1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300을 벌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00만 원 남고 200은 날렸다 치면은 100만 원 남잖아요. 사실 저는 생활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작게만 맞자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손실이 났어요. 뭐 제 오랫동안 팍스에서 했던 거래 내역을 보시면 다 나와 있겠지만,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손실 나거든요. 물론 이틀 손실 나는 경우도 있고 뭐 3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봤을 때 손실이 좀 큰 날, 뭐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는 날은 보통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있어요. 뭐 아예 안 나는 날도 있고, 그죠? 어쨌든 그런 손실을 내는 날 계산을 해보니까, 아, 나는 200만 원만 미만으로 맞으면 그 달은 조금 어렵긴 해도 내가 내 돈 쓰고 생활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에 빌딩을 사고 뭐 청담동에 뭐 오피스텔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내가 여유 생활을 좀 하고 뭐 노후에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진입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는 전업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게 그냥 인생이지, 그죠? 예, 주식 투자가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꾸준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야지만 되는 거지, 그죠? 제가 전업을 시작했다가 만약에 돈을 날리게 되면은 뭐 저도 당연히 접고 저 노가다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활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 뭐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벌면 생활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300을 벌면은 남는 게 별로 없고요. 400을 벌면은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생활을 영위하려면은 한 25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250만 원 정도만 벌어주면은 생활은 되고, 그거보다 더 벌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제 계좌에 돈이 남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티끌모아 티끌이다. 근데 왜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조상님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말인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어떤 뭐 이런 뭐를 어떤 조상님들이 왜 그 말을 만들었을까요? 100명 중에 99명은 티끌 모아 티끌이 되겠죠. 예, 10원짜리 아무리 모아봐도 100원밖에 안 되지 10원짜리를 모아서 100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1년 2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30년 40년을 놓고 보잖아요. 우리는 죽기 전에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30년 40년을 놓고 보면은 티끌이 모이면 태산이 될까요? 태산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웬만한 대구로 치면 팔공산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실컷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내가 노후 생활 하면서 불편함 없이 돈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실컷 쓸 수 있는 거죠. 쓰는 돈은 실컷 쓰고 돈이 조금씩 적금이 들어간다. 뭐 사실 정말 금수저 같은 사람들, 아버지가 돈 잘 벌어서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어봤자 그 사람 보고 부자라고 하진 않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그죠? 현금이 없으니까 부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10억짜리 건물은 없는데 50억짜리 건물은 없는데 50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월 수익을 매달 굉장히 쉽게 벌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또 어떨까요? 얘기가 조금 틀리겠지, 그죠? 예, 저는 50억짜리 건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50억짜리 건물의 임대료를 그냥 매달 주식 투자로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투자로 저는 매달 벌어가거든요. 예전에 이자가 높을 때는 뭐 지금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벌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자가 1%대니까 제가 그 50억짜리가 아니라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티끌모아 태산이다 라고 하는 그 속담에 나와 있던 말대로 저도 사실 티끌 같은 돈으로 태산 같은 걸 이룬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남들보다 제가 행복하고 남들보다 제가 편하니까요. 제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누구의 어떤 터치도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생활이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게 직업인 건 맞는데 그리고 또 누구도 알아주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편한 건 확실해요. 어쩌면은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뭐 다만 그 사람들은 가정도 있고 또 뭐 대출도 있고 이러니까 저보다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뭐 저보다 돈 많은 사람도 상당히 많을 테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편한 것으로 감안하면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편한 사람 축에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고 또 즐겁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한 가지의 기술 같은데, 그게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현물 투자를 하든 ELW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이 돈이 보이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디 밖에 나가서 가구를 하나 보러 갑니다. 가구 얼마예요? 하니까 40만 원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 줄 거지만,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마우스 클릭 몇 번 하고 40만 원 벌어서 가구를 사는 거죠. 그럼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남의 돈도 아니지만 시장에 떠돌고 있는 돈으로 저는 가구를 공짜로 사는 거죠. 배고프면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정말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뭐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ATM기지, 그죠? 무료 ATM기.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뽑았을 수 있어요. 물론 큰 돈은 못 뽑았습니다. 큰 돈은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못 뽑았을 수도 있지만은 뭐 2, 3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제가 마음 먹으면은, 제가 뭐 TV를 산다든지 가구를 산다든지 그냥 제가 마음 먹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뭐 야간장이든 주간장이든 관계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냥 돈을 벌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자랑을 한다든지 또는 뭐 되게 뭐 대단하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를 거고요. 2년 전에 저와 또 지금도 다를 거고, 또 10년 전에 저와 지금도 다를 겁니다. 사람은 조금씩 자기한테 행복한 방향으로 이제 매매 스타일을 좀 바꿔가거든요. 뭐 저도 그랬을 거고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우리가 흔히 만류기종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길이 있다. 예, 아마 제가 딱 들을 수 있는 말은 꼭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강원랜드를 가도 돈을 벌 것 같아요.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어떤 베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베팅을 하는 것을 하면 저는 많이 못 벌 수는 있지만 최소한으로 거기에 돈을 넣고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도박에는 어떤 길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에 있는 바카라라든가 뭐 블랙잭 뭐 이런 도박과 가상화폐, 그 다음에 뭐 선물 옵션, 이런 도박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제 눈에는 길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다 사기지, 그죠? 저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길이 보여요. 그냥 앞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그런 길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길이 보이면 저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든 시장은 다 다르거든요. 움직이는 흐름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사실 저도 아는 게 많지. 여러분 알다시피 유시민 씨 정도의 뭐 잡다리한 지식도 굉장히 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할 일이 없어서 오랫동안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공짜로 얻게 되는 그런 정보일 뿐이고요. 실제로 투자에 대해서 정보는 사실 남의 책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었고, 남의 어떤 매매 방법을 제가 참고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이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심도 없었지, 그죠? 어차피 그 사람들 못 볼 거라고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쩌다가 한두 번씩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은 꾸준하게 벌 수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리가 없었지, 제가요. 어쨌든 어느 것 한 가지만 잘하게 되면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현물이든 뭐든 어느 것 한 가지만
잘하면은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근데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를 잘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하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흔히 보는 것들이 뭐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뭐 차트 분석법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런 거 안 본다고 얘기 드렸지, 그죠? 물론 안 보진 않겠지만은 참고만 할 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가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이 시장의 메이저를 본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목들에게는 메이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시장에는 또 메이저가 있습니다. 그 메이저가 어떤 놈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은 맞아도 두 번은 맞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한 번은 맞을 수 있지만 두 번은 절대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즉 메이저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특징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떤 시장에도 메이저가 비록 다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면,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물 옵션의 메이저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네, 뭐 현물에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네, 이런 흐름만 읽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흐름만 읽으면 돼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매매 스킬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놔야 되겠죠. 칼 쓰는 방법 모르면 아무리 좋은 칼을 줘도 여러분이 그 칼 가지고 소도 못 잡는 것처럼요. 칼이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 내 칼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뭐 눈으로 보는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